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오늘은 체코의 마라톤 영웅이자 전 세계 마라토너들한테는 정말 멋진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 체코의 마라톤 전설 에밀 차토펙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에 보고 계신 이 사진이 에밀 차토펙 부부의 사진입니다. 에밀 차토펙과 그의 부인의 이제 사진인데요. 이 두 분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1922년 9월 19일생, 출생 연, 월일이 동일합니다. 출생했던 연도하고 월하고 날짜까지 동일합니다. 출생 연, 월, 일이 동일한 1922년 9월 19일생 부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밀 차토펙은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마라톤 42.19km와 1000m와 5000m 이 세 개 장거리 종목에서 3관왕을 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올림픽 장거리 3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뭐 100m나 200m, 400m, 800m, 1500m 이런 식으로 올림픽 종목 중에 육상 단거리 종목은 뭐 다관왕이 들어 있는데요. 장거리 종목에서 3관왕한 케이스는 에밀 차토펙이 전무후무한 올림픽 역사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마라톤 즉 42.19km 풀코스 금메달리스트가 다 같은 대회에서 즉 헬싱키 올림픽이라는 같은 대회에서 1000m와 5000m까지 그렇게 금메달을 다 휩쓸어 버린 아주 전무후무한 이례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올림픽 장거리 3관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풀코스와 10km와 5km를 전부 다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던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같이 있는 그 부인도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이기도 합니다. 출생 연월일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같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남편 에밀 차토펙은 마라톤 풀코스와 10km와 5km 총 3개 장거리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었던 거고 부인은 육상 종목 중에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러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 차토펙에 관하여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에밀 차토펙은 유명한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명언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명언이냐면 첫째,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뭐 이런 말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승하고 싶다면 100m 단거리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42.19km 마라톤을 해라. 이런 말도 했고요. 또 러너는 즉 마라토너는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달려야 한다.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에밀 차토펙의 생애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1922년 9월 19일에 체코의 북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목수의 7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16살 때부터 신발 공장에 다니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19살이 되던 1941년도 그때 달리기를 처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발 공장의 사장이 후원하는 크로스 컨트리 대회 1500m 즉 1.5km 달리기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사장이 이제 한번 출전해 보라라고 권유하지만은 자신은 뭐 달리기에 소질도 없고 건강도 달리기 할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럼 의사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라고 했는데 의사의 진단이 달리기 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신체 구조다라는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밀 자토백은 등 떠밀려 가지고 1.5km 달리기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나갔는데 2등을 하게 됩니다. 2위. 그래서 내가 달리기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이제 자기 발견을 하게 된 건데요. 그 이후로 계속 이제 강도 높은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벌 훈련이라 해가지고 빠르게 달리기와 천천히 달리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 5, 600m는 빠른 속도로 거의 전력 질주하다시피 달리고 그 다음에 또한 100에서 200m는 천천히 달리고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걸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지구력과 스피드 향상에 도움이 돼서 요즘도 그런 훈련을 마라톤계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보다 한 80년 정도 앞선 1940년대에 에밀 자토백이 스스로 자기가 개발한 그 인터벌 트레이닝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4파운드나 되는 추를 다리에다 매달고 연습을 하기도 했고 또 그 화장실 욕조에서 제자리 뛰기 이런 훈련도 했고 또 숨을 참고 달리는 그런 훈련도 있답니다. 심폐기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숨을 참고 달리다 보니까 숨이 막혀가지고 기절을 할 적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강도 높은 훈련을 이제 해 나간 선수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노력파 선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1944년도가 되니까 1944년도면 에밀 자토백이 나이가 이제 22살이 되던 해입니다. 그때는 체코에서 2000m 달리기 또 3000m 달리기 5000m 달리기를 세계 부문을 다 체코 신기록을 세우면서 3관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육상의 장거리 달리기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계속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1945년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지 않습니까?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면서 독일이 5월 8일에 연합군에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독일 지배하에 있던 체코도 해방을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좀 과도기가 있게 되다가 1948년도에는 체코가 공산화가 됩니다. 그 소련에 의해서 동유럽이 다 공산화가 되는데 체코는 1948년에 공산화가 됐다가 1989년 벨벳 혁명에 의해서 즉 무혈 혁명에 의해서 1989년에 독일이 브란덴부르크 장벽이 무너질 무렵에 그 무렵에 이제 체코도 벨벳 혁명이라는 무혈 혁명을 통해서 공산 정권이 종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1989년까지 41년 동안은 체코가 공산당의 이제 통치하에 압제하에서 이제 그 독재 정권하에서 굉장히 힘든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힘들어했던 시절이 1948년부터 1989년까지 41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한 중심에 에밀 자토백도 거기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1945년에 이제 독일이 항복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에밀 자토백도 45년도면 이제 나이가 이제 만 23세입니다. 그때 군대에 징집이 됩니다. 군대에 징집이 되는데 그 전년도인 1944년에 2000m, 3000m, 5000m 육상 종목에서 체코 신기록을 세우면서 육상의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이듬해인 1945년도에 이제 군대에 징집이 될 때도 병이 아니라 장교로 징집이 됩니다. 소위 장교로 이제 징집이 됐고 그 장교 신분에서 생활하면서도 계속 육상 훈련을 했었고 그래서 야간에 연병장에 가가지고 완전군장을 하고 후레쉬를 들고 마라톤을 훈련을 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강도 높은 그 마라톤 훈련을 했던 선수 노력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도에 육군 중위 신분으로 이제 바로 1948년 런던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에서 10km 부문에 금메달을 따고 5km 부문은 아쉽게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10km는 금메달, 5km 부문은 은메달을 따는데요. 그 이후에 또 4년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1948년 1948년이니까 이 에밀 자토펙의 나이는 만으로는 이제 26세의 나이인 겁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10km 부문은 금메달, 5km 부문은 이제 은메달 따니까 그 당시에 체코의 육군성에서 육군 중위 신분에 출전을 한 거지 않습니까? 육군성에서 계급을 1계급 특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육군 중위에서 육군 대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4년이 흘러서 1952년 우리나라는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시절인데요. 1952년입니다. 1952년이면 지금의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했던 연도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에 즉위해서 지금까지 68년 동안 여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952년도에 이제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헬싱키 올림픽이 열립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에밀 자토펙이 출전해가지고 1000m에서 29분 17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tab니다. 1000m에서 29분 17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따고요. 그 다음에 또 5000m에서 14분 6초의 기록으로 또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또 땁니다. 2관왕이 된 겁니다. 5000m에서는 14분 6초의 기록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이제 또 금메달을 따서 이제 2관왕이 된 거죠. 그 직후에 1시간 후에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10km 부문에서 금메달, 그 다음에 5km 부문에서 은메달까지 따고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부인이 자기와 생년월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22년 9월 19일 생인데요. 죄송합니다. 자기가 이제 에밀 자토펙이 5000m를 이제 금메달 따고 나서 1시간이 지나서 자신의 부인, 여기 나와 있는 자신의 부인이 육상 창던지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인이 에밀 자토펙, 즉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이 딴 금메달을 내 목에 지금 잠깐 걸어주면 그 기운을 받아서 나도 창던지기에서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농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 자토펙이 부인의 목에다 자신이 땄던 금메달 걸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런 건지 그 부인도 창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며칠 지나서 42.19km의 에밀 자토펙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풀코스 42.19km를 2시간 23분 3초 2시간 23분 3초입니다. 2시간 23분 3초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또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밀 자토펙은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 1000m, 5000m, 마라톤 이 세 개의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은 육상 종목 중에 창던지기에서 또 금메달을 따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1000m, 5000m 풀코스 이 순으로 금메달을 땄는데요. 그 두 번째 했던 5000m 달리기가 금메달 딴지 한 1시간 있다 부인이 창던지기를 해가지고 금메달 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같은 날 부부가 같은 날 다른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딴 최초의 케이스다라고 기록에 남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같은 날 각각 다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부부의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합니다. 올림픽 역사상
같은 부부가 그런 식으로 같은 날 다른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땄던 그런 케이스는 전무후무하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에밀 자토백이 수립했던 육상 장거리 3관왕은 전무후무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기록은 안 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거리 100m나 200m, 400m, 800m 이런 단거리 종목에서는 다관왕, 뭐 2관왕이나 3관왕, 4관왕 이렇게 많이 가끔 이제 탄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장거리 마라톤 풀코스 10km, 5km 이런 장거리 부문에서 3관왕은 에밀 자토백이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그 유일무이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4년이 지나서 1956년에 호주에서 멜버른 올림픽이 열립니다. 호주의 멜버른 올림픽에서 자신의 부인은 거기에 또 창던직에 출전했는데 이제 아쉽게 4등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그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자신의 부인이 창던직에 또 출전했는데 그때는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인은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창던직이 금메달, 그 다음에 4년 후인 1956년 호주의 멜버른 올림픽에서는 창던직이 4등, 그 다음에 또 4년 후인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는 창던직이 은메달, 이런 식의 이제 기록을 자신의 부인이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에밀 자토백 자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8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그 10km는 금메달이고 5km는 이제 은메달이었고 그 다음에 1952년도에 가서 헬싱키 올림픽에서는 마라톤 10km, 5km 이 다 금메달을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장거리 육상 3관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에밀 자토백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를 따게 되는 겁니다. 금메달 4개, 은메달 하나를 따게 되는데요. 그 헬싱키 올림픽 끝나고 4년 후인 호주의 멜버른 올림픽, 1956년에 멜버른 올림픽에 가서는 그 에밀 자토백이 그 멜버른 올림픽이 개막되기 딱 2주 전에 탈장 수술을 하게 됩니다. 탈장 수술을 한 상태에서 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에 출전해서 아쉽게도 마라톤 풀코스에서 6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에밀 자토백은 그 마라톤에 있어서 정말 신화적인 존재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전설적인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밀 자토백이 새는 날고 물고기는 헤엄치고 인간은 달린다 이런 명언도 했고 또 그 우승하고 싶으면은 100m 단거리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은 42.19km 마라톤을 해라라는 말도 했고요. 러너 즉 마라토너는 가슴 가득 꿈을 안고 달려야 한다 이런 명언도 했다고 소개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명언 전설적인 그 많은 명언을 남길 정도로 에밀 자토백은 이제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 에밀 자토백 관련해서 또 이제 재밌는 인간미가 넘치는 그 따뜻하고 겸손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대에 장거리 최고의 스타가 에밀 자토백뿐만 아니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호주의 론 클라크 선수가 있습니다. 호주의 론 클라크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그 당시에 장거리 스타로서 에밀 자토백과 선의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요. 그런데 그 론 클라크라는 사람은 그 다른 대회에서는 굉장히 뭐 우승도 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고 두각을 나타냈지만 올림픽과는 그러게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주의 론 클라크 선수는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1000m, 즉 10km 부문에 동메달밖에 못 땄고, 또 4년 후인 1968년에 멕시코 시티 올림픽에서는 노메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올림픽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에밀 자토펙의 기록을 경신해 버린 적이 있습니다. 에밀 자토펙은 현역 생활을 17년을 하면서 세계 기록을 18번이나 경신했던 정말 마라톤의 전설인데요. 그런 식으로 17년의 현역 생활 동안 세계 기록을 18번이나 경신했던 그 에밀 자토펙의 기록 중에 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에밀 자토펙의 그 기록을 한번 깼던 사람이 바로 호주의 론 클라크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의 경쟁 관계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론 클라크 선수가 한 번은 에밀 자토펙을 보기 위해서 그 체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서로 이제 그 따뜻한 정을, 소통의 시간을 나누고 나서 에밀 자토펙이 작은 상자를 론 클라크한테 선물을 주면서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열어라, 그 전에는 절대 열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론 클라크는 뭐 그 에밀 자토펙 말처럼 비행기가 체코에서 이륙한 다음에 그걸 열어봤는데요. 그게 뭐가 들어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에밀 자토펙의 금메달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에밀 자토펙의 금메달.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편지 메모가 있습니다. 친애하는 론 클라크, 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땄네. 그 금메달 중에서 하나의 금메달은 자네가 가질 자격이 있네 라고 하면서 이 금메달은 자네가 소유하게 라고 따뜻한 편지가 동봉이 돼 있었답니다. 왜 그걸 보냈었을까요? 그러니까 서로 선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존 클라크인데 다른 대회에서는 뭐 우승도 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지만, 올림픽에서만은 1964년 도쿄 올림픽에서 10km 부문 동메달밖에 못 따는 그렇게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금메달을 못 땄기에 굉장히 경쟁자인 에밀 자토펙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런던 올림픽의 10km 부문에서 땄던 금메달 하나와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땄던 풀코스 10km, 5km에서 각각 금메달 3개를 따가지고 총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따는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자신의 선의 경쟁자인 호주의 그 장거리 선수인 론 클라크 선수한테 금메달을 하나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그만큼 이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체코의 전설인 에밀 자토펙 선수, 지금 그 노트북 모니터에 계속 보고 계신 사진입니다. 그래서 에밀 자토펙은 또 이러한 또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승리는 위대하다, 그러나 우정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 이런 명언을 남겼을 정도로 평소에 자기가 그런 명언을 실제 이렇게 인간미 넘치는 그러한 행동으로서 금메달을 하나를 자신의 경쟁자한테 건네주면서 그걸 실천하는 언행일치의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이제 보였던 에피소드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또 에밀 자토펙의 삶이 평탄하지만 않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수상했던 체코의 영웅이다 보니까 비록 공산 정권이었지만 공산 정권에 이렇게 영합한 그런 정치, 그렇게 공산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공산 독재 정권의 영웅으로 행세할 수도 있었지만은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투사의 모습을 보입니다. 공산 정권 자체가 굉장히 독재 정권 뭐 이런 상황, 동유럽의 체코의 정치 상황이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투쟁하는, 온몸으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투쟁하는 그런 투사의 모습을 또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는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 있습니다. 체코의 프라하의 봄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1968년도에 체코 공산당의 제1서기인 두부체크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소련에 맞서는 반소 운동, 소련에 맞서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동구권,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 소련의 위성 국가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체코라는 나라에서도 그 소련의 그러한 강권 통치에 맞서 가지고 반소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거죠. 그때 주도했던 인물이 체코의 공산당 제1서기인 두부체크의 주도하에 그렇게 자유화 운동이 펼쳐졌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소련이 주도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그 군합발에 그게 짓뭉개 져버린 게 이제 프라하의 봄이 이제 좌절돼 버린 그런 거라는 역사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에밀 자토펙 선수는 그 군대에서 대위로 제대했었는데 그 계급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즉 프라하의 봄에 자유화 선언에 자기의 서명자 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즉 반소 운동, 소련에 반대하는 반소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자유와 인간의 존엄을 위한 투쟁의 대열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그 이제 군대에서 대위 계급까지 다 박탈을 당해버리는 수모를 안게 되고, 그로부터 한 1989년도에 그 벨벳 혁명에 의해서 체코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서 하벨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1968년부터 1989년까지 그 21년 정도의 세월은 유배 생활이나 다름없는 고통의 시절을 또 보내게 됩니다. 즉 그냥 그 정부에 영합하는, 정부에 이렇게 소련의 우호적인 이런 식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그랬다면은 독재 정권의 그냥 영웅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자신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한다, 공산 정권에 투쟁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자유주의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험난한 생활, 유배 생활 같은 생활을 했고, 특히 우라늄 광산에서 노동자 생활을 할 정도로 힘든 그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에 독일의 브란덴부르크 문이 무너지고 동유럽의 공산권들도 다 이제 소련이 무너지니까 동유럽들도 공산 정권이 종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코에서도 공산 정권이 1989년에 무너지고 최초의 자유선거에 의해서 하벨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뒤로 이제 체코의 영웅인 에밀 자토펙도 복권이 됩니다. 박탈됐던 권리들이 다 회복이 되는 복권 조치가 이제 단행이 됩니다. 그런 세월이 있었고, 그로부터 이제 또 이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로부터 체코의 공산 정권이 종식된 1989년부터 11년을 더 살다가 2000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11년의 생활은 또 병마와 또 싸우게 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핵에 걸리고 심장 박동 이상이라는 또 질병을 앓게 됩니다. 인광기관차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올림픽에서 장거리 육상 사관왕을 할 정도로 건강했던 분인데, 말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그 병마와 싸우다가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인 2000년에 78세의 일기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망을 할 때 그 당시에 체코의 수상을 비롯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그 다음에 한 수만 명의 그 군중들, 국민들이 그 장례 행렬을 따랐고, 그 다음에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 이런 분들도 장례식에 참여해가지고 그 마라톤의 영웅, 그 육상의 그 영웅이었던 체코의 전설 에밀 자토펙의 그 죽음을 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에밀 자토펙의 육신은 떠났지만은 그의 영혼만은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 살아 숨쉰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육상경기연맹의 그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에밀 자토팩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것은 그가 올림픽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에밀 자토팩은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해서 온몸으로 투쟁한, 온몸을 바쳐서 싸운 투사였기 때문이다 라는 명언을 이제 남깁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그 정도로 이 에밀 자토팩 이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4개나 획득한 그 체코의 영웅이다 보니까 정권에 그냥 유리한 얘기를 하고 정치 선전의 도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활하면서 좀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원래 신념 자체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그러한 투사의 정신,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투쟁하는 그러한 자유주의 정신을 갖고 있던 그런 근성을 갖고 있던 분이다 보니까 그러게 안일하게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진 않고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 엄청나게 투쟁했던 그러한 훌륭한 분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분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체코에서는 인간기관차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의 실제 열차 중에는 이분의 이름을 딴 에밀 자토팩이라는 이름을 달고 달리는 열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장거리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 기관차처럼 잘 달린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인간 기관차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대목이 1952년에 헬싱키 올림픽에서 풀코스 10km, 5km 이 3관왕을 할 때 그 풀코스는 이분이 생애 최초의 풀코스였습니다. 한 번도 풀코스를 뛰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10km, 5km는 많이 훈련을 했었답니다. 그래서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도 10km 금메달, 5km 은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리고 4년이 지난 1952년에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10km하고 5km 각각 금메달 이관왕한 데다가 그 며칠 있다가 이제 보통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이다 보니까 마라톤 42.19km 코스는 올림픽의 마지막 날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헬싱키 올림픽에서도 이 에밀 자토팩이 한 번도 뛰어보지도 못한 42.19km를 그냥 나간 겁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따버린 겁니다. 그것도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면서 2시간 23분 3초의 기록으로 42.19km 금메달을 따가지고 결국 10km, 5km 풀코스 이 3관왕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거리 육상 3관왕을 한 겁니다. 풀코스를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그렇게 우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자기가 헬싱키 올림픽에서 풀코스를 처음 뛰어가지고 금메달 따다 보니까 그 뒤로 일주일 동안 걷지를 못했다. 그러게 장거리는 자기가 처음 뛰어보다 보니까 그 정도로 힘들었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일주일 동안은 걷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이 따랐었다.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에밀 자토팩은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에밀 자토팩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달리기가 뭔지 또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에밀 자토팩의 많은 명언 중에서도 승리하고 싶다면은 100m 단거리를 달려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하고 싶다면 42.19km 마라톤을 해라 라는 말이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성취감을 만끽하기 위해서 환희와 희열을 만끽하기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마라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체코의 영웅이자 세계적인 마라톤 영웅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 5km, 10km 풀코스 육상 장거리 3관왕을 했던 에밀 자토팩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